그러면 이제 교육부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 전에 조금 네. 아까 우리 이규 총장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경청할 부분이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그 교육부가 그 다른 부서의 관계, 아까 기재부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교육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정부 안에서 교육부가 체제적인 위치라든가 다른 부서의 관계 이것도 사실은 좀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사족을 하나 좀 붙이고 싶고 또 이규 총장님이 당시에 그 현장에서 교육부에서 그 경험하신 그런 걸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교육부에게 이제 두 가지 기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기재부고 또는 감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저 정부의 부서지만 교육부와 기재부가 이게 같은 레벨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대학이 교육부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 통제가 되듯이 또 교육부는 이 기재부에 의해서 통제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이 교육에 대한 철학과 어떤 그 기능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를 하고 교육부의 관계와의 관계 또 교육 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이해가 있어야 이게 맞아 들어갈 텐데 물론 기재부가 워낙 바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교육부를 그냥 여러 부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예산을 쓰는 부서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아까 하셨던 그 100년 대계를 위한 기재부의 예산 정책에 좀 그 적합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원인데 아까 미네르바 스쿨 아주 좋은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직접 그 교육부의 고위 관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쪽에서는 미네르바 스쿨을 쫓아가라고 혁신 모델의 벤치마크로 아주 강조를 하면서 각 대학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네르바 스쿨이 아니라 미네르바 스쿨이 한 10분의 1만 해도 100분의 1만 해도 그게 다 규제 대상이 되고 감사 대상이 돼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는 우선 강의실이 없으면은 그건 불법이거든요.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도저히 지금 미네르바 스쿨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지 미네르바 스쿨 흉내내고 아마 미네르바 스쿨 우리가 배우자는 얘기만 해도 아마 그게 아마 감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우리나라의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법이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시스템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이 없으면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 같은 혁신이라는 건 제도가 없는 걸 새롭게 해나가는 거니까 미네르바 스쿨의 모든 행동은 모든 정책과 모든 행동은 이 포지티브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걸 규제하고 감사하고 징계 대상으로 삼으니까 이건 지금 어느 장단에 그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또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부가 물론 교육부 위의 차원이긴 하지만 이런 기재부와 그런 그 감사원의 관계에서 대학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저는 대학의 운영에 대한 관련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참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이규 총장님은 이럴 때 어떻게 그 대학의 위치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질문지를 제가 받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교육부 폐지, 교육부 해체를 이제 대학신문에서 물었습니다. 네. 결론이 지금 이제 조동성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교육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교육부는 그냥 없는 게 폐지되는 게 해체되는 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 기획재정부의 교육부가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제 조동성 총장님께서 기재부하고 감사원이 이제 우리에게는 큰 그 기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은 기재부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양반 중의 양반이고, 감사원은 있어야 될 기관입니다. 왜? 일을 해놓고 나서 잘못한 것은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은 시정되고 또 잘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일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기재부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12월 27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교육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부터 1조 6,700억 원이 매년 증액되는 그런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 7월 20일에 김대중 대통령님 계실 때 7.20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이 실시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7.20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심지어는 50명, 60명 이렇게 하던 것을 35명 이하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하려고 하니까 2004년까지 1208개 학교를 신설하고 또 14,494개의 학급을 증설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5조 5,596억 원입니다. 그때 늘어나는 교원만 하더라도 23,600명인데 그 중에 21,600명은 초중등 교원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 국립대학도 2,000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2001년부터 엄청나게 교육부에 대한 간섭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재정경제부 쪽에 그러면 우리하고 토론을 합시다. 교육 문제를 가지고 토론합시다 해가지고 더케이 호텔에 모여가지고 교육부 간부들,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 간부들 7명씩 14명이 모여가지고 오전에 토론하고 점심도 거기서 먹고 오후에 토론하고 이래가지고 4차례의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음 5번째 하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이제는 더 안 해도 일체 간섭 안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부가 간섭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기획재정부가 다 일일이 간섭하니까 솔직히 대학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동성 총장님 동의하시죠?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대학 경쟁력인데 대학을 완전히 망가뜨려 놔놓고 그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를 기재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재부한테 휘둘려 가지고 교육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교육부는 뭐 때문에 있단 말입니까? 없어져야지요. 그래서 2002년부터 대선 후보 공약으로 교육부의 재편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진보 보수 모든 정당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미래위원회나 미래교육위원회 등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부를 대신할 수 있는 체제를 공약을 했습니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등 교육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이미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출범이 되는 만큼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0일자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21일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미 그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난 9월 16일자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하고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공동준비단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걱정하기를 이러한 조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부의 관료 중심주의의 통제 중심 행정체제 유지로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교육부를 폐지를 하고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에다가 맡기고 중등교육, 초중등교육 업무와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전면 이양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대학 운영은 대학 자율시장에 맡기고 대학 등록금도 자율화해야 된다. 대학은 오로지 학생 성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대학의 수요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속에서 자율 경쟁 생존 체제가 형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치권에서는 학부모 유권자 표를 너무 이식해가지고 대학을 정치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2009년 이후 13년째 등록금 동결 인하, 장학금 확대로 인해서 대학 사회가 고사 직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반값 등록금 제도라는 칼을 쥐고 죄 없는 대학만 피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에 교육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이 오히려 대학을 고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또 교육부를 없앤다 이러면은 뭐 차관 출신이 또 저에게 무슨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 핵심부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정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교육위원회에다가 초중등교육은 각 교육청으로 그리고 고등교육정책하고 직업교육하고 평생교육의 융합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강국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저는 아주 99%는 동의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면요, 그 기재부의 역할은 이제 전체 국가 경제를 끌어가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그 어떤 관심 내지는
정책, 물론 관심에 다 있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교육부하고 이제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은 사실은 정부에게 교육부도 사실은 그 혁신을 상당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 기재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떤 그 대학이 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 감사원이 왜 자꾸 이게 걸리냐면요. 사실은 뭐 오늘도 주제가 혁신이고 뭐 시대가 혁신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이라는 건 혁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대한민국에서는 이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혁신하라고 그러고 미네르바 스쿨처럼 다른 한쪽에서는 미네르바 스쿨 하면은 하여간 사사건건이 이제 규제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혁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혁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일관성 있는 거지. 한쪽에서는 혁신하라, 한쪽에서는 이 어떤 제도가 없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제도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 브래들리 총장 그 장군이 그 옛날 군대에서 그 연병장에 이 잔디밭이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자꾸 왔다 갔다 걸어가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 한참 있다가 그 길이 난 다음에 그걸 제대로 길을 만들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사실은 사전에 뭐 그 하느님 같이 어느 제도가 올바르다는 걸 알고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학이라든가 모든 교육기관이 그런 법의 규정이 없어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뭐랄까요 전체적인 흐름이 생기면 그거를 나중에 제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제도는 이제 아예 그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모든 게 불법이고 또 하여간 불법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되네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혁신과 이 규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현장에서 정말 혁신 올 때는 혁신에서 어떤 효과가 날 거냐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이게 법과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걱정하느라고 사실은 모든 노력과 그 에너지가 다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발 좀 혁신을 하라고 한다면 어느 틀 안에서는 제도가 없어도 용인해주는 그런 큰 틀을 만들어 주셔야 이게 대학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전 미네르바 스쿨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미네르바 스쿨과 함께 좀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랬더니 교육부 아주 고위 관리가 딱 막는 거예요. 미네르바 스쿨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 안 됩니다. 그쪽하고 뭐 함께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아주 청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이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 이게 저는 그 혁신의 하나의 그 발목을 잡는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 이거 감사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교육부에서도 어떤 그 대학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틀을 인정해 주든지 또는 뭐 사전 감사든지 해가지고 그 교육기관의 그 경영자들이 이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고 혁신을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조동성 총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감사원에 대한 말씀을 감사원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근거가 이제 뭐 계속 교육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기회에 교육부가 현장에서 어떤 교육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감사원은 말이죠. 감사를 할 때 자기들이 감사로서 이것은 끝까지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접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 감사는 이제 독특하게
교육부의 감사관이 외부로부터 영입을 해가지고 9년 동안 검사가 교육부 감사관으로 와가 있었다고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검찰에다가 교육부 감사 끝나고 나면 결과 처리할 때 수사 의뢰, 고발 이걸 너무 많이 남발을 하는 겁니다. 감사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아니다 할 때는 자기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건 몰라도 수사 의뢰나 고발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안 하는데 교육부는 감사관이 검사 출신이 와서 있어서 그런 건 몰라도 이게 무슨 변호사들 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검사들에게 도움이 돼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임의인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수사일에 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현장이 정말로 몸살을 앓고 날마다 사실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말이에요. 법의 판단을 받고 하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감사원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무지막지하게 교육 문제를 재단하고 있는 기재부보다는 훨씬 그래도 그쪽은 좋은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교육부와 관계된 기재부하고 감사원 문제로 이것이 또 이렇게 이슈가 약간 넘어가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